내 보기엔 보험 연합회에서 그냥 인수해서 없애버릴 것 같은데 회사를 이런 회사가 있으면 난 보험회사도 5명이 모여서 가위바위보 치는 쪽이 돈 내고 이 회사 야 인수하자. 얼마 들었어요? 그래서 없애버리자. 그럴 것 같은데.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여러분이 사랑하시고 저희들도 이제 여러분을 슬슬 사랑하기 시작한 언더스탠딩입니다. 네. 언더스탠딩은 여러분들께 뭐 지식과 교양도 전해드리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돈 벌어들이고 있다. 네. 뭐 돈 되는 정보들도 많이 가르쳐드리기도 하지만 가끔씩은 어떤 사업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사업은 어려운 거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그 좋은 계속 중요한 레슨을 주는 거예요? 그럼요. 이런 얘기 못 들으면 야, 내가 사업 한번 해볼까 하다가 뭐 몇 억씩 말아먹는 거 금방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가끔씩 그 사업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이 사업 욕구를 저희가 이제 잘 또 조절해드리고 있죠. 네. 게다가 유익합니까? 오늘 나오시는 분들은 보험 얘기인데 이거 매우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는 저는 솔직히 보험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보험은 다들 약간의 그 울분이 있잖아요. 왜요? 근데 제대로 못 받아 먹었다라든지. 원래 그러려고 보험을 가입하는 겁니다. 100명이 가입하면 99명이 못 받아 먹고 1명이 받아 먹는 게 보험인데 나머지 99명도 내가 다 받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먹어야지.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거 그 한 명이 내가 돼야지. 그럼 사고 나십시오. 그럼 암보험, 뭐 사망보험, 뭐 다 받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이제 문제는 받을 때가 됐는데도 못 받는 건 문제죠. 그럼요. 그리고 예를 들면 받을 수 있는데 내가 몰라서 못 받았다. 그렇지. 그럼 진짜 억울하지. 내가 원래 못 받는 건 괜찮아. 못 받는 건 괜찮은데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을 해놓고도 나 몰라서 못했어. 그렇지. 자기가 가입한 보험을 그러니까 모르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다 자기 잘못인 거예요, 세상에. 손가락질 그만하시고. 네. 그러나 살다 보면 바쁘니까 내가 무슨 보험 가입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아서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거 보험금 바로 타실 수 있어요라는 걸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가르쳐주는 고마운 서비스를 그런 서비스를 하고 계신 분이 있어서 바로 저희가 소개를 해보죠. 그린리본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김규리 대표님, 천명호 이사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분이 대표님, 왼쪽이 천명호 이사님. CTO를 맡고 계시는. 두 분이 뭐 공동 수직 관계입니까? 뭐 대표하고 CTO니까 수직 관계. 네, 수직 관계입니다. 아니면 뭐 천명호 CTO님이 뭐 대표를 하시다가 뭘 잘못해서 난 도저히 못 해먹겠다. 두 분이 어떻게 창업하셨어요? 사실 저는 보험사 쪽에 지급심사 역할을 하면서 사실 아까 그 99명 그리고 1명 말씀 주셨는데 보험금을 안 주는 그 입장이었어요. 가능하면 까탈스럽게. 맞아요. 조금 더 금액을 낮추거나 조금 더 안 줘도 되는 상황에 있어서는 좀 안 주는 입장에서의 심사 업무를 했었었는데 사실 일을 하면 할수록 이게 제가 연속성 있게 일을 할 수 있는가 또 직업 윤리에 있어서 이게 제가 조금 더 약간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가 생각하다가 일이다 보니 네네. 어떤 보험사냐고 말은 뭐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받으실 수 있는 건데 아유 이건 안 돼요 라고 하고 어떻게 나오시나 보자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해요? 사실은 그게 제 성과다 보니 안 줄 수 줘야 되는 걸 안 줬을 때가 성과가 높아지는 거예요? 네, 세무 영역이 있어요. 무조건 줘야 되는 게 있고 주지 않아도 되는 게 있고 또 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 필요한 서류들을 더 진구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진구 요청할 때 사실 좀 더 까다로운 서류라던가 아니면 좀 더 포기하게 만드는 게 제 역할이었던 진구 거죠. 서류가 그게 뭐 우리 보험 가입할 때 계약서에 써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러다 보니 자꾸 예를 들면 뭐가 어렵습니까? 떼오라고 했는데 귀찮아서 못 떼거나 아니면 잘 안 떼어져서 보험금 못 받는 케이스가. 실제 경찰서를 방문하셔가지고 떼야 되는 서류들이 있는데 도난당했다든가 네, 맞습니다.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라던가 아니면은 실제 사망 유가족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망 보험금뿐만이 아니라 이게 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인지 상해로 인한 사망인지를 증빙을 해야 되는 그렇죠. 적극적으로 보험금이 다르니까 맞아요.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야 되는데 이 소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서류들이 또 보험사마다 다르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가 또 한 보험사만 가입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 보험사에 맞춰가지고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을 하고 보험금 증빙을 위해가 서류를 받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이들 이탈하고 계시는 것, 포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 돈이 큰데 그 서류 한 장 띄우라고 했다고 안 받아가요? 그쵸. 그게 보험회사 직원의 능력인 거지. 네, 맞아요. 요거는 안 되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사모사하게 얘기하는 거겠지.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된다고 하는 것도. 맞습니다. 이런 서류를 주시면은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서류가 되게 깐깐하거나 멀리 가야 되거나.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뭐 서류 떼우라면 바빠서 잊어버리는 경우,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맞아요. 바빠서 넘어가는 거야. 뭐 그거야 할 수 없고 본인 문제니까. 잘 떼어러 갔는데 잘 안 떼어지는 것 때문에 그러면 안타깝죠. 아예 청구할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물론 많으세요. 옛날에 가입해 놓은 거 다 모르죠. 어디 내가 뭐가 있는지도 정확하게 모를걸요? 사실 뭐 암보험이라고 해서 암이라는 질병을 진단 받았을 때만 제가 청구를 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암보험이라는 보험명 안에 사실 질병 수술 일당이라던가 질병 수술 수술비라던가 이런 식의 담보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럼 입원하러 하면 또 얼마 주고 맞습니다. 그래서 암과 무관해도 맞습니다. 그래서 암보험이라는 명칭 안에 사실 함정이 여러 가지 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못 받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 회사 이름이 그린 리본에서는 해준다. 고객이 나 무슨 보험 가입했어. 이것만 알려주면 다 알아서 이거 보험금 받으셔야 돼요. 이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런 걸 찾아드리기 위해서 사실 저희가 기술자분을 제가 열심히 꼬셔서 사실 창업하게 되었고요. 그 사회 초년생 때 하던 일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일을 하는 거네요. 반대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적군으로 넘어왔는데 적군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과 냈던 거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고객 사이드에서 사실 서비스를 운영하게 된 거죠. 야, 이제 적을 아니까.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기술용사네, 기술용사. 여기서 보면 기술용사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좀 스마트하신 분이 계시면 자꾸 승진시켜줘야 됩니다. 그래. 승진분이 대우를 안 해주니까 나오는 거지. 서편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보험회사도 큰일 났잖아 이제.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그 서비스명이 라이프 캐치라는 서비스입니까? 네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가입을 하게 되면 일단은 간편 인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3년치 동안 이제 내가 어떤 병원에 갔는지 그리고 그 병원에서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를 먼저 정보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고객이 이제 가입한 보험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갖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청구할 수 있는 모든 보험사의 담보들을 다 매칭을 시키긴 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기존에 받은 보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또한 이제 다 선별을 해내서 정말 안 받았는 것들을 좀 걸러내서 고객들한테 이제 큐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번호만 내고 본인 인증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병원 간 기록도 다 나오고 네네 맞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도 나도 모르는 것도 자동으로 다 나오고 네네 맞습니다. 그럼 서로 매치하다 보면 야, 이런 질병이면 이런 치료를 받았으면 여기서는 되겠네. 네, 맞습니다. 이런 걸 해주고. 네 맞습니다. 네네. 그걸 청구해 준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청구할 때도 좀 힘든 게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가 청구할 때 어떤 보험은 어떤 서류들을 구비해야 되는지가 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응급실에 갔다고 한다면 응급실 기록지 같은 걸 받아와야 돼요. 근데 고객들은 모르니까 그냥 일단은 나 보험사 청구하려고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챙겨주는 게 영수증, 세부 내역서, 뭐 처방전 요 정도를 챙겨줄 텐데 그 정도 챙겨오죠. 근데 요렇게 해갖고 딱 청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미안한데 응급실 기록지도 같이 청구해줘. 그럼 추가 서류를 요청을 해요. 그러면 내가 겨우 바빠갖고 그 서류 떼러 갔는데 또 다시 병원 갈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3년이 지나거나 이렇게 하면 소멸이 또 돼버려요. 그게 게다가 그런 거 받을 때 이렇게 해서 내면 받는 게 뭐 한 3만 원이야. 예를 맞아요. 야, 택시비 한 3만 원 나오겠다. 그러고 포기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3년치를 묶어서 이제 찾아주다 보니까 비용적인 저희도 이제 대행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좀 아낄 수 있게 되는. 궁금한 게 이런 건 노벨 평화상 줘야 되는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네네. 아니 내가 그 주민등록번호 이것만 해도 그 서류를 어떻게 다 가져와요? 그거 가져오는 쉽지 않을 텐데 개인 의료 정보고 뭐고 이럴 텐데. 네, 맞아요. 그게 지금 간편 실손보험 그것도 뭐 이번 달부터 한다고는 합니다만 내가 병원 다닌 기록을 다 알 수 있다는 것도 놀랍고 내가 가입한 보험을 다 여기 회사에서 아는 것도 놀랍고 그게 어떻게 안 대표가 얘기했듯이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보험회사가 필요로 하는 서류도
나는 모르는 사이에 대신 떼어다 줄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어떻게 가능해요? 두렵다. 근데 이거는 본인의 인증이 동의가 돼야 되지만 갖고 올 수 있는 거지. 저희가 뭐 아무것도 그냥 무조건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동의를 하면 직원이 내가 갔던 병원에 가서 간호사님한테 띄워달라고 하고 왔다 갔다 뛰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그거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이제 전자서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위임을 해야지만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위탁 받아야지만 가능한 거지 위탁 안 해주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그럼 전산으로 다 연결되는 게 아니라 직접 병원 가서 나 대신 가서 누군가 심부름꾼이 가는 거예요? 사무장님한테 도장 이거 한다고요? 근데 전산 연동하는 EMR 시스템이나 이렇게 해갖고 전산 연동하는 부분도 있지만 근데 사실 그 실손 의료화도 보면 이제 이번에 이제 오픈하는데 이제 6%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전국의 병원이 거의 한 7만 개 이상 되는 병원들이 있는데 이게 전산으로 다 연동되는 거에 있어서 많은 비용과 좀 그런 부분이 이번에 오픈하는 게 6%라는 거. 그 실손 간소화라는 게 이제 법제가 되면서 이번 달부터 이제 시행되면서 이제 병원들에서 바로 전산 연동이 돼서 보험사한테 고객이 직접 요청을 하게 되면 이제 보험개발연구원이 중개가 되어서 이제 보험사한테 이제 그 정보를 넘겨주는 게 되는데 그것 또한 근데 이제 실손보험 한해서 아까 이제 저희가 말했던 그런 진단비 뭐 이런 건 안 되고 간소화하는 거 다 해서 이제 그 자료를 넘겨주는 게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커버리지 자체가 이제 전국 병원에서 한 6% 정도까지라고 이제 기사에 이제 오픈이 됐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지금도 그럼 모든 병원이 강제로 다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뭐 계속 그거를 유도를 하고 계시긴 하는데 안 되는 데들이 여전히 있다. 그쵸.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언젠가는 되겠지만 그 비용이 막대하게 들고 이제 뭐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좀 저는 드는 편이긴 합니다. 네네. 실효성에 대해서는 네 아직까지 좀 오픈에 1년 정도 준비해서 오픈하는데 이제 참여 병원이 이제 6%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사실 병원이 저희가 보면 이제 병원도 이제 1차 병원, 2차 병원, 3차 병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의사분 혼자서 이제 그냥 운영하시는 병원도 꽤 많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막 그 시스템 연결하고 그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이 가는 있을까? 그렇지. 근데 대부분 저희가 가는 그 실손 소액견들은 대부분 그런 병원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걸 다 어떻게 이제 할 수 있을까가 약간 저희 의구심이 있고, 근데 사실 그거 하기 전에 어쨌든 저희는 빨리 고객들이 받아야지 보험인데 받게 만들기 위해서 언젠가 그게 되면 저희도 그걸 따르겠지만 그거 되기 전에 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좀 고용을 해서 보안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시키고 한 다음에 이제 전국에 좀 그런 인프라를 좀 구축을 먼저 해서 운영을 하자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그린 리본이니까 그린 리본의 서비스가 라이프 캐치잖아요. 네네네. 라이프 캐치가 많이 받아오면 라이프 캐치에는 좋은 점이 뭡니까? 2%가 보험이 있었는데 멍 때리고 있다가 못 받았어. 네네네. 근데 라이프 캐치가 이거 받아다 줬어요. 네네네. 그러면 수수료 맞아요. 수수료를 받는 컨셉이에요. 비즈니스 구조랑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받아오면 그 돈을 나눠 먹는 거예요? 네, 맞아요. 받으신 보험금의 적게는 10%부터 해서 많게는 30%까지의 수수료를 저희가 수치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 보험금을 받으셨잖아요. 저희가 만 원에서 3만 원까지 수수료를 청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는 만 원대고 언제는 3만 원대요? 사실 평균적으로 20%에서 2만 원 정도로 봐주시면 좋고요. 30%에 해당하는 거는 저희가 심부름 많이 시킨 거? 네, 빨리 받아들이는 경우랑 좀 빨리 달라고 요청할 빨리 받으시는 경우랑 그리고 실손보험 외에 정액형 청구라고 해서 아까 응급실 입원 일당이라던가 아니면 진단금, 수술비 아니면 뭐 화상 진단금 같은 이외에 그런 보험금들을 저희가 추가로 발굴한 경우에는 사실 그걸 추가로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여기서 해서 내가 이거 받을 수 있는 걸 확인했어요. 그럼 저는 심부름 안 시키고 제가 알아서 할랍니다. 좀 전에 마지막에 발굴한 거는 30% 뛴다 하시니 발굴했어. 알고 있었어요. 됐어요. 안 받을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희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소구점은 저희의 소구점은 귀찮거나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다고 해도 어떤 서류를 구비해야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가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개발자로 시작을 했고 이제 같이 이제 대표님하고 합류를 했지만 이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과연 보험사에서 주는 보험금에 대한 검증을 누가 해줄 것인가? 이게 잘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이거를 사실은 보험 약관까지 다 꼼꼼히 따져갖고 보시는 분들도 소비자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들은 진짜 힘들잖아요. 사실 약간 그것만 봐도 엄청 많은데 막 예를 들면 뭐 막 면책 기간 이런 걸 줘서 1년에 180일만 뭐 돈을 줄 수 있어서 못 준다 뭐 이런 건데 보험회사도 심사하시는 분들이 사람이 하다 보니까 실수들이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그냥 나 받았으니까 됐다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대행이나 이런 걸 해주면 저희 내부에도 그 심사했던 분들 이게 그런 분들이 보통 손해사정사라고 해갖고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제 저희도 내부에서 그런 분들이 오히려 이제 역으로 검토를 한 번 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발굴해 주는 거가 저희의 이제 대행의 메리트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 쓰는 거하고 비슷한 느낌이네. 변호사. 최종적으로는 이제 사례를 좀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면 너희가 이런 거 진짜 많이 놓쳐. 그런 거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자동차 사고 같은 것들이 나거나 이렇게 하면 대부분 이제 자동차 보험에서 대부분 다 종결이 되고 이제 쌍방이 이제 처리가 됐고 다 보험 받은 걸로 인지를 하는데 저희가 운전자 보험도 가입돼 있고 그리고 뭐 실손 이런 게 보면 상해나 이런 걸로 담보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했던 암보험 중에서 상해 입원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거의 내가 어떤 보험 가입돼 있는지를 잘 모르고 이게 해당하는지를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든 가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왔는데 그리고 자동차 보험으로만 끝내는 경우가 있다. 네. 근데 이제 운전자 보험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그 자동차 사고 부상 위로금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무조건 나오는데 그건 정액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한번 사고 내면 사고 내면 얼마를 준다. 보통 이제 내서 이제 병원 갔다 간 이력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면 병원에서 치료받은 이력이 있다고 하면 보통 이제 담보의 평균 금액이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가 되는. 정말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걸? 그 입증이 되는 거니까 이제 사고가 나서 병원 갔던 게 입증이 되는 거니까. 가해자도 갔다 와도 줘요? 그렇죠. 근데 가해자 이제 피해자 상관없이 다 드리고 그다음에 운전 중 상관없이. 얼마 계좌고 됐는데. 그러면 무조건 병원 가야 되겠다. 그 운전자 보험 가입해 놨으면. 저희가 사실은 운전 중에서만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길을 가다가 자동차가 저를 받쳐도 사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 가능하면 안 받는 게 좋은데. 그렇죠. 이렇게 안 다치시는 게 좋은데. 그런데 우리는 보통 자동차 사고가 나면 약간 좀 아픈 것 같아도 괜찮아요. 됐습니다. 뭐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안 되겠네요. 사실은 병원 치료 받았던 분인데도 이걸 못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보통 치료비만 딱 실손 그냥 실손만 아니면 그냥 어느 정도 합의합시다 뭐 이 정도로 하고 끝내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자동차 보험과 이제 그 운전자 보험이 같은 보험사라고 한다면. 좀 심사하시는 분들이 좀 꼼꼼하신 분이면 그냥 같이 처리해 주시는 분도 대부분 많긴 한데 근데 다른 그래요? 보험사거나 이러면 이제 또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잠깐 같은 보험사인데 굳이 고객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직원이 알아서 그렇게 해주면 분도 있긴 한데 그럼 회사가 뭔가 징계를 내릴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긴 할 텐데 근데 해주시는 분도 또 많긴 한데 근데 대부분 진짜 의무는 아니니까 잘 그냥 넘어가시는 그거는 그러면 내가 청구를 안 하면 보험사는 줄 의무가 없습니까? 그렇죠. 청구권은 고객들이 있으니까. 무조건 청구를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뭘 받을 수 있는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객 잘못이죠. 청구권이 그래서 약간 금감원이나 이제 그런 데에서도 이제 그거를 보험사한테 좀 적극적으로 알려줘라라는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공고를 하는데 사실 이게 또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이런 이제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거 많았구나. 근데 전문가들은 또 그런 거 알아도 인센티브가 없어서 굳이 얘기 안 해주는데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인센티브도 있으니까. 또 어떤 사례 있습니까? 어디서 많이 있어요? 꽤 잘 청구를 해오셨던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최근에 좀 만났던 고객님이신데 종결이 났던 고객님이신데 그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갑상선의 문제로 병원 대학병원을 자주 다니시는 분이셨고 대학병원이다 보니까 병원비가 세잖아요. 그래서 청구를 꼼꼼히 잘 하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쪽에서 조회를 했더니 아까 저희 이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2세대 실손이라고 해서 각 실손에 대한 세대 가입별로 세대가 있는데 다르죠. 그 세대에 따라서 가입 한도라던가 가입 보장에 대한 범위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험사 내부에서 심사하실 때 심사자도 사람이다 보니까 동일 질병 다른 과에서의 동일 질병, 다른 과에서의 다른 질병 너무 혼란스러웠었나 봐요. 그래서 좀 누락된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이거를 그 면책 기간을 좀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이번에 찾아드렸는데 그게 한 6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그동안 신청했는데 안 준 거예요? 네, 누락이 됐던 거죠 보험사에서.
아니 신청을 해서 영수증을 다 갖다 줬는데 네. 그 중에서 더하기 빼기 하다 빠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케이스가 제가 말씀드렸던 과연 보험사에서 주는 보험금이 올바르게 나왔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좀 이런 케이스들이 좀 생기다 보니까. 맞아요. 그리고 치아 같은 경우에도 보통 치과 치료 다니시면은 치아 보험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근데 치아 같은 경우에도 질병 상해 같은 경우에 사실 실손으로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급여라고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비급여라고 해서 그 각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그 치료 말고 예. 국가에서 인정하는 급여에 대한 치료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네. 치료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하면은 실손으로도 청구가 가능하신데 대부분 치아 보험으로만 청구를 하고 끝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치아보험이 네. 있고 실손보험이 있으면 양쪽 청구가 가능한데? 네, 맞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치아 이제 부러졌는데 이제 네. 여기 이제 급하게 상해로 부러졌거나 예. 그게 이제 파쇄술 뭐 이런 것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은 상해 수술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치아 보험뿐만 아니라 이제 실손 중에 상해 수술이나 이런 다른 담보가 있으면 받을 수 있는 내용인데 잠깐만요. 이것도 잘 근데 모르겠는데. 치아 부러지는 거는 네. 치아는 야 이거는 미용적인 거야. 그래서 보험이 안 돼. 그러던데 아니에요? 치아 파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음식을 씹다가 조금 고령의 거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깨지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치아 파절을 보장하는 담보가 있고요. 보장하지 않는 담보가 있는데 보장하는 담보에 가입되어 있으시면은 사실 보상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거는 실손보험마다 달라요? 실손보험마다 달라요? 아니면? 그거는 실손보험 말고 저액형 보험이라고 해서 수술비 담보로 해서 저액형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냥 암보험이든 무슨 다른 네네, 질병보험이든 거기에도 치아가 파절됐을 때 해주는 보험이 있고 안 해주는 보험이 네, 있고. 맞아요. 근데 최근 보험에서는 대부분 다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내가 가입된 보험이 인정해주는지 안 해주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한테 포함된다. 보통 골절 진단금이나 이런 골절 진단비로 나올 수 있는 건데 옛날에는 그걸 그러니까. 구분 없이 골절 진단비로 많이 옛날 보험들은 그걸 좀 인정했는데 그게 좀 많다 보니까 요즘에는 없애갖고 잘 안 주긴 하는데 그런 걸 알고 이제 잘 청구하시는 분이 진짜 얼마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들긴 하죠. 그리고 하나 꿀팁일지는 모르겠는데 네. 저희 또 최근 고객님 중에서 길 가다가 넘어지셔가지고 그 안면부에 좀 찢기는 사고를 당하신 적 있으세요? 그냥 길 가다 혼자 넘어졌어요? 네, 맞아요. 네. 찢겨가지고는 응급실 가셔가지고 꿰매는 시술을 하셨는데 네. 그래서 응급실에서 나온 진료비가 9만 원 정도 되셨더라고요. 네. 그거를 저희 쪽에다가 확인을 하시고 신청을 주셨는데 사실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변연절제술이라고 해서 연부 조직이 변했다. 그래서 죽은 살을 도려내고 꼬맨 경우에는 수술로 인정을 합니다. 꼬맨 거라면서요, 그냥? 네, 그냥 꼬맸는데 사실 죽은 살을 자르고 난 다음에 꼬맸기 때문에 이걸 수술로 인정을 해서 그냥 꼬매면 수술 아니고. 네. 네네. 예. 네, 이런 경우에 저희가 300만 원 수술금을 받아들였고요. 원래 가입하셨던 보험 중에 네네. 수술의 경우에는 300만 원 수술비 해당이 되는데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실손만 생각하시니까 수술의 정의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네, 맞습니다. 대장용종도 같은 의미죠. 대장용종도 제거를 했을 때 저희가 내시경 하면서 대장용종 제거됐습니다라고 하면 끝인데 사실 대장용종 같은 경우에도 질병 수술비로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수술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용종을 끊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수술로 안 봐야 되는 거는 혹시 아니에요? 사실 그 약관상에 해당하는 뭐 의학적인 수술과 그다음에 보험업법상의 수술이 정의가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보험의 컨셉상 수술비라고 하는 건 수술하면 막 며칠간 입원도 해야 되니 자영업은 매출도 줄어들고 수술비도 많이 나오고 걱정이니까 보험 가입하는 건데 용종 뗀 거는 그것 때문에 뭐 후유증이 남아서 입원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몰라 이미 이제 그 뭐 약관 가지고 따지는 거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그거는 수술해서 빼줘야 보험회사도 그것 때문에 돈이 덜 나가고 그래야 보험료도 내려가고 하여튼 그러는 건데 좀 이상한 부분도 좀 있네요. 근데 요즘엔 오히려 그 대장용종이라는 것 자체가 마케팅 소구점으로 많이 활용이 되면서 보험 팔 때? 네. 그래서 판매할 때 오히려 대장용종 수술 껴주는 기도 하는구나. 네. 용종 수술 보험이라는 게 많이 나왔습니다. 300만 원이야. 이런 보험 가입해야지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 시즌 딱 되면 요즘 미니 보험이라고 해서 대장용종만 이제 또 보장해주는 보험을 만들어서 근데 사실
저 보험에서도 사실 보험을 계리할 때 만들 때 통계치기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검진 받을 때 용적 떼는 비율을 봤을 때 그렇죠. 이게 좀 보시고 이제 하지 그분들도 약간 무조건 손해 보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러다 손해 보지. 보통 용적 있은 느낌이 드는 분들만 보통 하지. 그거를 전체 중에 용적 떼는 비율로 계리하면 손해 볼 텐데. 그쵸. 아니 제 생각에는 진짜 모르고 하여튼 놓치는 게 너무 많을 것 같은데 그게 전산상으로 딱 매치가 돼요. 그 예를 들면 내가 가입했어요. 암보험료가 가입돼 있다. 그 암보험 가입한 것만으로 야, 이 경우 경우 막 굉장히 많은 케이스가 있을 텐데 이 사람이 한 거에 이 보험에 해당돼 안 해당돼를 기계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걸? 사실은 저희가 진단에 대한 거에 대한 담보를 매칭하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할 수 있는데 제일 힘든 부분이 이제 기존에 지급 받았다 안 받았다를 기지급을 선별하는 게 사실은 아직까지도 좀 기술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예전에 했던 걸 예전에 했던 걸로 3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보험사의 전산에 입력된 것들이 이게 좀 부정확한 부분이 많아요. 사람이 입력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원래 뭐 예를 들면 병원 방문 일자를 이제 오늘로 찍어야 되는데 연도를 잘못 선택을 해서 작년 연도로 찍혀 있거나 막 이런 경우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전산상에 그냥 실수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걸러내는 이제 좀 정확도를 높여가야 되는 그 이슈 중에 하나, 기술적 허들 중에 하나긴 한데. 근데 일단 신청을 하면 보험회사에서 이건 옛날에 받아가신 건데 하고 리플라이를 주고 그러면 받아간 거보다 하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 신청하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셔도. 그러니 맨날 이게 받아간 건지 안 받아간 건지 굳이 고민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요. 그게 이제 또 어쨌든 병원서로 떼러 가야 되고 이렇게 비용이 좀 그것도 들다 보니까 확실하지 않으면 확실하지 않은데 움직이기가 좀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한 3년 동안 이제 운영을 해오면서 점점점 고도화해 가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가입한 보험회사에 내가 최근 3년간 뭐 받은 보험금의 납입 내역을 주시오라고 하면 보내주지 않습니까? 보내줍니다. 그거 받아다가 대조해 보면 되지 않아요? 대조했는데 이제 그 날짜가 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 생기니까 전문가가 보거나 사람이 보지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날짜만 대조해 갖고는 아예 모를 가능성도 좀 있긴 합니다. 다르니까 사고가 일어난 것과 보험금 받는 시점이 서로 다르니까. 그러다 보니 이건 누락됐네 싶어서 받으러 가니까 드렸는데요 하면서 싸우는데. 네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전산상에 오기입돼 있거나 아니면 다른 날짜로 묶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한 번 병원 간 날 고지혈증이나 이렇게 만성 질환자분들은 옛날에 병원 갔던 거에다가 계속 기록을 쌓아버려요. 그러면 이제 좀 식별하기가 힘든 경우가 생기긴 합니다. 근데 한 80% 정도는 저희가 그 말씀 주셨던 것처럼 내가 받을 보험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을 드리고 있는데 한 1-20% 정도 되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런 이슈가 있고 있습니다. 네. 야, 요거는 애매하구나. 처음에 이 사업을 해보시려고 할 때는 이거 누락되는 보험금도 많고 하니까 시장도 크고 귀찮아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우리가 중간에 뭐 한 20% 수수료 떼면 돈 좀 벌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사업 시작하기 전에 요거 이러면 어떡하지 하는 무슨 걱정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이 사업이 첫 번째가 아니라 피봇한 버전인데요. 네, 첫 번째는 저희가 손해사정사 분들이죠. 보험금 보상에 있어서 전문가들인 손해사정사 분들이랑 그다음 보험 가입자분들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시작했다가 손해사정이라는 그 키워드 자체가 고객님들이 인지하시기에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손해사정을 검색하지 않으시잖아요. 큰 일이 겪지 않는 이상. 그렇죠. 네, 그리고 그래서 노력은 똑같이 들고 맞아요. 로톡처럼 만들어야 되는데 시장은 작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생각을 좀 다시 했던 게 저희가 처음에 창업했었을 때 스마일게이트에서 인큐베이팅을 받아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스마일게이트라는 그 게임 회사, 큰 게임 회사에서 단체 보험이라는 거를 그 임직원분들한테 가입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분들 대상으로 서비스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처음에 1층에 가서 사실 오피스 아워를 하면서 놓친 보험금을 찾아주는 걸로 상담으로 먼저 시작을 했었고요. 상담으로. 그러다가 그러면 혹시 이걸로 더 찾아보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라고 여쭤보니까 시간이 없으시대요.
서류를 떼러갈 시간이 정말 진짜로. 죽어도 안 나신대요. 진짜로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오전에는 제가 오피스아워하고 오후에는 저희 그 팀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병원에서 서류 받고 대신 받아오고. 네. 지금 그럼 저거는 서울 경기권만 합니까? 아니면 시골 병원들도 다 다녀요? 그럼 돈 안 나올 텐데. 전국 서비스 운영하고 있고요.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제천, 상주, 증평, 신안, 뭐 남해, 우주, 진안 이런 데서 가려면 직원들이 어떻게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면 네네 거기 있는 인프라가 있어요. 네 거기 있는 인프라가 있습니다. 네네 채용으로. 그렇겠네, 그렇겠네. 네. 그러면 일단 내가 가입하면 예전에 못 받은 거 일단 한번 찾아주고 네네네. 그 이후부터는 무슨 일이 있으면 신청하면 해주는 거고.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안 가도 되면 무슨 서류를 들고 가면 병원에서 그걸 떼어주는 겁니까? 이제 법적으로 이제 위임장 동의서를 받아서 이제 그 위임하신 분, 그러니까 위임하신 분의 서명과 그다음에 위임 가시는 분의 신분증하고 그 사람의 이제 그 나는 어떤 걸로 위임을 했다라는 그런 그 법적인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 그걸 다 써줘야 돼요. 네네. 그거를 고객은 그럼 앱상에서 오케이만 누르면 그게 된 걸로 쳐서. 네네네. 이거는 보험업법이 아니라 의료법에 이거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의료법에서 제3자의 의무기록 사본 발급에 필요한 그냥 법적 서류로 해서 말씀 주셨던 위임장 동의서, 환자의 신분증 사본, 그다음에 발급받고자 하는 저희 파트너분들의 신분증 사본 이렇게 준비를 해서 병원에 방문하면은 환자분의 서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규모만 되면 이제 회사 돌아가겠구나.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20% 수수료를 대충 정해놓고 이렇게 돌아간 지가? 저희가 3년 된 거, 이제 막 3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근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받으면 예를 들면 2%가 멍 때리고 있다가 사고 났는데 못 받았어. 신청했어요. 그럼 보험회사가 보험금 줄 거 아닙니까? 그럼 받았어. 그럼 여기로 먼저 받은 다음에 수수료를 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니면 수수료를 떼서 받아서 주는 거예요? 아직은 저희가 상법보험법상에 저희를 통해 가지고 드릴 수는 없고요. 보험 가입자 수익자 분께서 바로 주고 받으시고 난 다음에 저희가 받으신 금액이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한 다음에 후불로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안 주면 있긴 하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맨날 저희도 그것 때문에 그럼 긴장을 하고 있는데. 많은 거예요. 왜 고객님 왜 안 주세요 수수료? 그럴 것 같은데. 저희 그거를 저희가 그럼 대신하는 거 어떻겠습니까? 요거에 저희한테 좀 주시면. 네네. 다행히도 이제 그렇게 이제 많지는 않긴 합니다. 대부분. 그게 왜 안 되죠? 그 받아다가 주면은 수수료 딱 제하고 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위임장도 받았고 어차피 서류도 다 떼고 하는데 그런데 신청은 제3자가 할 수 있는데 수령은 제3자가 못하게 수령은 제3자가 못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네,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수익자에게 지정 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거다 보니 사실 청구권자인 보험 가입자 또는 수익자 기준으로 해서 보험금을 수령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건 이 서비스는 일단은 이렇게 사용하면 되게 좋겠네요. 그동안 내가 꾸준히 잘 알아서 하긴 했어. 그런데 혹시라도 빠져있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개인은 이거 빠져있는 게 있으면 내가 진작 했지. 나는 모르는 거잖아요. 난 모르는 거지. 그러니 수수료 20% 30% 드릴 생각하고 나의 히스토리를 당신들이 스캔을 좀 해서 빠진 게 있는지 찾아봐라. 빠진 게 있으면 3대 7, 2대 8로 나눠 먹는 거니까 나는 어차피 한 푼도 못 받을 보험금을 받는 거니까. 아니 내가 신경 써서 가면 갈 수 있는데 괜히 수수료 비싸게 주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이야. 나중에 하시더라도 그거야 직접 가시더라도 내가 지난 3년이 저 기한인가 보죠. 청구권 소멸시효가 네 3년입니다. 그 기한 동안 나는 꾸준히 청구하느라고 했는데 또 빼먹은 게 있을 수 있으니 그거는 그냥 무조건 라이프 캐치에다가 좀 부탁하는 걸로 하면 무조건 좋겠는데요. 뭐 못 받는 걸 받으면 무조건 좋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내가 한번 시간 내서 갈까 아니면 말까 하는 분들은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앞으로 알아서 하시고 그것까지는 그러나 이미 지나와서 어차피 머릿속에서 사라진 그 부분은 한 번씩 스캐닝 해보셔라.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근데 몰랐는데 받아서 너무 고마워. 그런 생각 1차로 들었어. 2차로 수수료 줘야 되는데 내가 꼭 수수료 줘야 할까?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사람이
그거 그렇게 해서 떼먹어가지고 얼마나 큰 돈 벌겠어요. 그럴 수도 있다. 진짜 그러지 마십시오. 진짜. 그분도 얼굴 봐요. 얼마나 힘들겠어. 힘듭니다. 야, 그건 진짜 하지 말자. 그게 보험업법 때문에 그런 모양이네요. 반드시 그 지정된 사람한테만 보험금 지급돼야 되니까. 사실 수익자 관련해서는 좀 웃긴 썰이 좀 있긴 한데 지정 수익자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 모르고 계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대행해주고 나서 본인한테 돈이 안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지정 수익자한테 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전처인 거죠. 이게 수익자인 거죠. 이제. 처음에 가입할 때 그럼 그렇죠, 이제 남편의 실손보험을 들으면서 보험금은 내가 먹는다고 아내가 가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입할 때 이제 그러니까 그 뭐지 피보험자도 동의를 했었던 거죠. 이제 수익자를 와이프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하시면서 헤어지면서 이제 정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거 라이프 캐치 이용해갖고 했는데 돈은 이제 알고 보니까 저쪽으로 갔어.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럼 어차피 어쩔 수가 없는 못 거죠. 받았어요? 이런 일대로 하고 저 많이 억울해 하셨지만 그래도 어차피 주식은 어차피 서비스 피는 주식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그제서야 양심적인 분이네. 그제서야 그 수익자에 대한 그걸 아시긴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피보험자, 계약자, 수익자에 대한 그 개념을 잘 모르시니까 그런 분도 많이 있긴 합니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를 수도 있다. 네, 그리고 피보험자는 항상 나다. 그러니까 피보험자인 내가 그걸 사후에 바꿀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건 못 바꿔요? 피보험자가 수익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약간 좀 연락하고 해야 돼. 참 애매하다. 아니 또 그때 그렇게 해서 또 연락해서 뭐 요즘 잘 지내? 시작해서 하면서 그런 거지. 뭐 어떻게 지내? 뭐 이러면 또 그러다가 또 따뜻해질 수도 있지. 야, 이 사업을 하다 보니 생각 못했던 변수는 뭐가 있어요? 이거 뭐 하다 보면 이렇게 잘 돌아갈 것 같은데. 야, 생각보다 이거 힘드네. 잘 될 것 같은데요. 내지는 야, 여기서 의외로 돈이 벌리네? 수수료 받는 게 약간 이렇게 그거 빼고는 괜찮을 것 같은데. 저도 수수료가 제일 큰 고민이고요. 저희한테 과제라고도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는 그 아까 청구 간소화에 대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라이프 캐치의 경쟁자죠. 그러면 사실상 네, 이 저희가 시장이 없어질 수도 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조금 긴장을 하고 있었긴 했었어요. 근데 사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병원에서의 요청을 직접 해야 되는 거고 병원에서 그런 보험사로 청구서를 접수를 해주는 건데 아까 저희한테는 이게 과연 위기일까를 고민을 하다가 오히려 바꿔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보험금 청구했던 1억 원 있는데 제대로 받았는지 모르는 고객님들이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스캐닝.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한테는 트래픽이 더 많아질 거고 그에 따라서 저희를 이용하실 수 있는 이용자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그거 수수료 안 받아도 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만 체크만 할 수 있는 기능만 해도 사람들 관심 있어 하긴 할 것 같습니다. 그거를 라이프 캐치가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비스명을 라이프 체크로 바꿔서 와, 그것만 해도 그럼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놓칠까요? 실제로 청구를 하면 그래 전산상으로 많이 이루어질 텐데 그게 아니에요. 전산상으로 보험회사도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보험회사 직원이 야 요건 아웃 얘는 줘 이렇게 다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사실 자동 지급이라고 해서 1차 전산으로 해서 먼저 지급해주는 소액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말 그대로 소액건이고 그건 그냥 나가요. 그런 것들은 한 50% 정도 되고요. 나머지 50%는 보험사의 그 무수한 임직원분들이 다 이제 종이를 보면서 일일이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하게 됩니다. 근데 보험회사에 원래 청구하면 예를 들면 내가 100만 원을 청구했어요. 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100만 원 청구했는데 이것저것 다 킬당하고 50만 원만 받았다. 그러면 원래 보험사에서 뭐 때문에 50%는 킬당했습니다. 그렇게 설명해줘야 알지. 지금은 그냥 50만 원이 들어오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들어오는 50만 원인지 뭐 모르잖아요, 전혀. 그렇지. 근데 그걸 이제 사장사분들이 이제 그 전화를 해서 알려주거나 하는데 사실 또 모르는 전화번호 거의 대부분 안 받거나 이제 알림토가 갖고 볼 수는 있긴 하는데 대부분 한두 번 고지하다가 안 받으면 그냥 지급하고 말고 그렇게 딱 지나가 버리고 이런 게 보험회사에서도 내역서는 주게 되어 있어요. 네네네. 주게는 돼 있습니까? 그럼 뭐 이메일로 주든가 톡으로 주든가 맞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제일 놓치는 것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는 청구할 때 내가 어떤
보험에 어떤 사유로 청구를 한다라는 걸 보통 적어서 내는데 그 중에 아까 전에 말했던 나 정액경단 뭐 어떤 걸로 청구한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못 적는다면 그분들도 그냥 나는 그냥 실손만 해당한 것만 심사해서 내주고 말지 굳이 추가 심사할 건덕지가 안 생기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누락이 있는 것 같고 사실 저희가 이제 거기에 특화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다른 보험들 실손 말고 다른 보험들 그런 게 자꾸 눈에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약관상 조금 애매한 부분에 판례를 좀 보거나 그러니까 좀 애매한 분쟁이 있는 그런 코드들이 있는데 이제 보험사 우리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이거 안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분쟁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 케이스가 되는데 손해사정사가 처음에 이제 서로 이제 그래서 이제 독립손해사정사라고 고객 사이드의 손해사정사 분과 보험사 측의 이제 이분과 이제 서로 이제 협의를 좀 하다가 그래도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소송으로 가는 거죠. 그때는 이제 또 손해사정사분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리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변호사가 이제 개입이 되고 그건 금액이 큰 경우에 그런 거고 대부분. 우리 서비스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준비해 오신 자료가 있는데 한번 보면서 해볼까요? 네. 아유, 요 얘기하고 싶으셨는데 저희가 그냥 질문만 하느라고. 먼저 두 분도 같이 따라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구글 스토어나 아니면 앱스토어, 앱스토어 또는 네이버에서 라이프 캐치를 검색을 하시고 라이프 캐치를 검색해 앱을 다운 받으시면 바로 본인 인증하면서 지금까지 썼던 돈이나 가입한 보험에 대한 정보를 싹 다 긁어 올 수가 있어요. 내가 그냥 가입만 하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 인증하시고 난 다음에 실제 어플리케이션 앱 화면에서 놓친 보험금에 대해서 한번 쑥 눈으로 훑어주시고요. 그럼 바로 나와요? 네, 바로? 맞습니다. 바로 나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네. 제가 가입한 대한민국에서 가입한 건 다 나와요? 네, 맞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에서 다닌 병원도 다 나옵니까? 네, 청구권 소멸시효 내에 있는 병원들은 다 확인이 되십니다. 한번 해봐 지금. 나 무슨 병원 가는지 네가 다 알잖아. 놀리려고 그러지. 잠깐 해봅시다 그럼. 카카오톡으로 3초 만에 시작하기. 각 병원별로 제가 지출했던 각자 개인이 지출한 병원비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각 병원비별로 내가 뭐 때문에 갔는지 질병 코드 또는 그런 진단명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직접 찾으시면 더 좋고요. 좀 멀리 있거나 아니면 내가 굳이 시간을 내 가지고 병원을 방문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하단에 버튼이 있는 청구 대행하기. 대행 청구하기. 대행하면 이제 수수료를 드리고 대신해 주는 거고. 네, 맞습니다. 하시면 되십니다. 진짜 저게 있으면 웬만하면 청구하기로 할 것 같아. 나 귀찮아. 귀찮아. 내가 어차피 못 가는 거니까. 귀찮아. 그리고 사실 4세대 실손이라고 하죠. 최근 실손 보험을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이 있잖아요. 네, 자기 부담금도 있고 내가 보험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그런 사실 살짝의 오해가 있으신데 이게 비급여에 한해서 연에 150만 원까지는 사실 갱신할 때 인상률 자체가 100%이기 때문에 사실 좀 걱정이 많으셨는데 지금까지 저희 고객님들께서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 서비스를 이용하시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엔 뭔가 혁신적이네. 이거 연결할 때는 뭐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모든 보험사가 다 조회되고 모든 병원이 다 조회되는 거는 그냥 어디 연결만 하면 플러그만 꽂으면 라이프 캐치 아니라 그 어디서도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기술적으로는 뭐 스크래핑이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다행히 또 이제 보험사들하고 협업이 좀 진행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희도 힘들게 됐는데 다행히도 이제 보험사들하고 협업이 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정보를 잘 갖고 보험사들이 너무 싫어할 것 같은데요. 보험사들 왜 우리랑 연결하면 안 돼? 야 여기 그린 리본을 쳐다도 보지 마. 앞으로 전화도 받지 마. 당신들은 우리한테도 온다는 게 뭐가 있다고 우리랑 연결하려고 그래 이런 거야. 협조하지 마. 이럴 것 같은데. 저희가 처음에 약간 이제 한 1년 정도 됐을 때는 그런 약간 시선들이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입률하고 해지율 같은 데 좀 집중을 하면서 우리 서비스가 해지율을 좀 낮추는 데 있어서 기여를 많이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를 엄청 어필을 많이 했어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야 불신이 얼마나 많냐. 그래서 받아야지 보험이다. 그리고 계속 이제 보험을 유지하는데 한 명을 새롭게 가입시키는데 드는 비용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을 텐데 거기에 비용 쓰는 것보다 올바르게 잘 보험금을 주면서 계속 보험을 유지해 가면 그 사람들도 이제 몇십 년, 20년 납 이렇게 쭉 유지하는 것도 좋을 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충성 고객이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고객 만족 파트에 있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거다. 거기에 쓰는 비용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서비스를 써라라고 했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교보생명하고는 이제 그런 서비스를 좀 진행 중에 있긴 합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또 이제 시선이 좀 달라진 게인 거고 사실은 요 스타트업 하면서 처음에 제가 이제 여기 지금 인볼브 됐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좀 요런 거를 해 나가면서 고객 사이드에서 좀 보험을 잘 활용하게 해주면서 좀 보험 산업 자체가 좀 사람들이 다 불신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깨고 싶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긴 그러니까 했거든요.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험을 파는 세일즈 포인트가 우리는 보험금 진짜 잘 줍니다. 네네네. 그걸로 팔아라. 네네네. 그거를 계속 어필하다 보니까 이제 협업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넘어가던가요? 잘 안 넘어가긴 했는데 잘 안 넘어가지 안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입증하는 과정도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좀 길게 이제 그래도 어떻게 모든 보험사를 다 넣었어요. 몇몇은 알받고 안 할 것 같은데. 교보생명이랑 뭘 같이 하시는데요? 교보생명이랑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그 기존 고객들이나 아니면 새로운 고객들의 놓친 보험을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기존 고객들은 이제 그냥 뭐 그 고객 케어 관점에서 대행 같은 거를 해주는 이제 거고. 그쵸 교보생명이 돈 내주고 해주는 거고. 교보생명은 앱을 깔고 기존 고객 중에 혹시 못 받은 게 있으면 바로 보여준다. 네네네. 교보생명이 이제 고객들 대상으로 그냥 이제 돈을 교보생명이 지불하고 고객이 지불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들을 이제 고객 케어 관점에서 어차피 전화로 누가 보험회사 뭐 보험 가입하세요 요거 쓰는 돈으로 그 비용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보험사는 그 무슨 뭐 지급 부서에다가 그레이 영역은 가능하면 지불하지 말아라. 고객이 요청하더라도 귀찮게 해서 이런 미션이 부여되는 회사도 있고. 제가 봤을 땐 찾아주는 회사도 아니야. 있고. 그거는 항상 있어. 그레이는 계속 주지 말라는 건 있는데 그레이는 그레이대로 두고 요거는 표나는 거니까 표나는 건 줘.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레이는 뭐 그 회사마다 다른 정책이 있을 테니까 또 부서가 다를 거고. 그래서 안 빠진다. 병원들도 다 연결하는 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사실 그 3.3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3이 이제 그 연말정산 연말정산하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연말정산하면 이제 병원에서도 의료비가 얼마만큼 쌓였는지에 대한 내역을 볼 수 있잖아요. 그거 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부 누락되는 병원이 있을 수는 있겠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네. 근데 아마 대부분이 이제 세금 신고가 될 거니까 대부분 들어올 약국도 다 돼서 다 찾아줍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그럼 전국에 약국에 3,400원짜리 한 것도 직접 가서 이걸 띄워서 이걸 보험 신청을 하세요? 사실 저희 청구 정책에서 사실 이게 운영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 비용이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병원 한 곳 플러스 약국 한 곳 했을 때 하나의 묶음으로 봤을 때 최소 5만 원 이상인 병원비에 한해서 청구 대행이 가능한 거고요. 청구 대행 본인이 확인은 해드릴 테니 본인이 맞습니다. 직접 하시고 나머지는 확인을 해줄 테니까 당신이 뛰어가라 놓쳤으니 네 맞습니다. 그걸 알려주는 것만 해도 어디야. 그래.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시키려면 5만 원 넘는 거는 우리한테 시키면 수수료 받고 20% 떼고 해줄게. 너무 소액인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찾아드린다라고 해도 그 가치가 크게 안 느껴지기 때문에 차라리 혼자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 이렇게 해서 했더니 요거 약간 흐려해 놓고 내가 3년간 의료비를 200만 원이나 썼네. 그 건강 진단한 게 있네. 건강 진단이 한 100만 원짜리가 있네. 검진이 치과에서 40만 원. 보라매 병원 가서 찍은 게 30만 원. 나머지는 자잘한 거네. 자잘한 거? 심사평가원 인증하기 버튼도 있네요. 네. 해당 버튼을 인증하시면 이제 명확하게 놓친 보험금에 대한 값들이 나올 거예요. 잠깐 진행 좀 하고 있어요. 잠깐 진행 좀 하고 있어. 저 진행 좀 하고 있어요. 이거 하면 대부분 놓친 보험금이 많이 나오나요? 해보시면 어때요? 저희가 주 고객층이 30대 남성분이시고요. 20대 후반부터 해서 40대 초반까지의 경제인구 분들이신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치로 해서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놓친 보험. 3년치에 놓친 게 25만 원, 30만 원? 네, 또 저희 어떤 사례로는 당뇨 환자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병원비는 몇천 원이시거든요. 근데 약값이 한 달에 3만 원씩 나오셨어요. 맞아요. 근데 약값을 챙기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셨던 거예요. 3년치가 쌓였다 보니까 80만 원을 찾아가신 거죠. 그것도 뒤늦게 그 약국 가서 맞아요. 준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3년 지나면 칼같이 안 줍니까? 칼은 아니고요. 좀 무딘 칼이라서 달라고 열심히 쪼르면은 아주 주기도 해요. 주기도 해요. 너무 힘들어. 보험사에서 약간 이제 그런 조금은 좀
너그럽게 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너무 칼같이 하지는 않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소액이다 보니까 큰 금액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예전에 여행자 보험 해봤는데 여행자 보험 진짜 잘 줘요. 여행자 보험은 근데 보니까 심사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냥 이게 뭐 될까 안 될까 하고 애매한 것도 보내면 그냥 다 줘. 아 카메라 잃어버렸어요. 50만 원이에요. 정말? 그게 문제니까 진짜로 여행자 보험 엄청 잘 줍니다. 맞아요. 그걸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맞아요. 싱가포르에서 잃어버렸다는데. 그럼 누구나 다 여행 갔다 오면 잃어버렸다고 그러지. 진짜 그렇다니까요. 한국에는 진짜. 그렇게 안 하나 보다. 진짜 그렇게 잃어버려. 근데 사실 모친보험금 해보고 이제 건강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은 건강체라고 해서 이제 보험금 또 할인받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점점 저희가 서비스 확대를 좀 해 나갈까 좀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파서 이렇게 사실은 그냥 보험 가입해갖고 무조건 아파서 많이 받는 게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받을 때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거고 이제 건강하게 잘 살고 있으면 보험료가 깎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금연을 이제 담배 폈다 금연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좀 건강 검진 내역이나 이런 게 좋아지면 이제 건강체나 이런 걸로 이제 할인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것도 또 모르시는 분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정보를 계속 좀 앱 내에서 좀 제공을 해드리려고 계속 노력 중입니다. 세상에. 지금 제 거 갖고 오고 있는데 아직도 다 안 돼서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다닌 병원과 가입한 보험을 자동으로 하면서 17만 5천 원이네. 3년간 놓쳤다네. 와, 17만 5천 원. 바로 신청하십시오. 17만 5천 원이면 해주겠네. 아니 지출 의료비가 100만 원인데 받은 보험금은 0원인데 어떻게 0원일 수가 있어? 나는 신성보험 가입했는데 왜 17만 원만 놓쳤다고 하시지? 아무래도 보상하지 않는 아까 그 100명 중에서 99명이 못 받는 사례에 해당이 되실 것 같은데요. 건강 검진이라던가 예방 목적으로 다녀오셨던 코로나 검사라던가 그런 것들은 해당 사항이 안 되고요. 그렇죠. 당연히 실손 안 되고 이건 직접 가서 하라고. 약국은 무슨 여의도 미소 약국에 5,500원 지출했는데 직접 청구하세요. 보내주네. 와, 진짜 유용하다. 내 보기엔 보험 연합회에서 그냥 인수해서 없애버릴 것 같은데 회사를 이런 회사가 있으면 우리한테 그러니까 보험회사들 5명이 모여서 가입하면서 진쪽이 돈 내고 이 회사가 야 인수하자. 얼마 들었어요? 없애버리자. 그래서 그럴 것 같은데. 와, 해버려야지. 아니 내가 이걸 청구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아세요? 발생한 의료비와 가입한 보험까지는 연결하는 걸 알았어요. 그럼 얼마 썼다고 나오겠지. 근데 내가 청구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이것도 이제 지급 했던 이력들을 동일하게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받은 내역들을 다 가지고 올 수 있고 해당 일에 그냥 금액에 대한 레인지를 저희가 잡고 있고 그 금액만큼을 받으셨다면은 지급받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7만 5천 원이니까 이거는 청구하면 여기서 이제 20% 30% 떼고 해주는 겁니까? 네. 되고. 빨리 진행 좀 하고 있어요. 요걸 넣어야 되는 건 맞긴 맞아요. 네네. 왜 그러냐면 이제 당연히 넣어야지 이거. 정보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 제일 신경 많이 쓰는 게 정보 보안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일 신경 많이 쓰는 게 저희도 어쨌든 보험회사나 이제 금융회사하고도 많이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정보 보안에 대한 기준이 좀 많이 연결을 하려면 엄청 까다로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최우선적으로 지키려고 제일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전산으로 개발하시다가 좀 불편했던 거나 어려웠던 점은 없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원천 데이터 자체가 이제 올바른 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저희가 이제 이게 표준화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표준화 시킬까라는 게 제일 힘든 부분이긴 했던 것 같습니다. 야, 알겠습니다. 야, 재밌네. 진짜 훌륭한 일 하신다. 이런 경쟁사는 없습니까? 비슷한 일을 하는 무슨 특허가 있는 건 아니실 것 같은데 하는 일 보니까 되게 힘들기는 되게 힘들 것 같긴 한데. 사실 보험금 청구 시장에 기존에 아마 서비스 이용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토스나 카카오나 아니면 각종 보험사 앱에서 그 준비된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해주는 그건 있어요. 서비스를 청구해주는. 네, 맞아요. 그 서비스가 있고. 또 기존의 인슈어테크 기업들 중에서는 뭐 실손보험 빠른 청구라던가 약간 그 키오스크 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키오스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들은
청구에 대한 접수를 대행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저희처럼 놓친 보험금을 뾰족하게 타겟해서 정보를 알려주거나 그다음에 병원에서의 서류를 발급 대행해주던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저는 근데 솔직히 보험이 별로 없어가지고 전 보험에 대한 불신이 가득해서 보험 진짜 많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보험을 판매하는 영역이 있고 그리고 보험을 상품을 만드는 영역이 있고 보상의 영역이 있는데 저희가 인슈어테크를 시작하면서 딱 왜 보상에 집중을 했냐면 보험의 필요성을 좀 더 고객들이 느끼게 했으면 좋겠다에 좀 저희가 포지셔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좀 보험 판매 쪽으로 넘어갔을 때 진짜 필요하고 어떤 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례 같은 것들을 좀 기반으로 해서 보험을 큐레이션 해주고 보험을 알려준다면 이제 가입 전환시킬 때도 진짜 필요한 보험들을 가입시키지 않을까라는 거고 지금 좀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치아보험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치아보험을 가입 안 하시는데 사실 목돈이 한 번에 나갈 경우가 많거든요. 임플란트나 이런 것들이. 근데 맞아요. 이게 그냥 매달 사실 보험 가입 안 하더라도 저희는 이제 의료비 통장이라도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서 연결시켜 주려고 하거든요. 이제 대비를 하고 있다가 매달 5만 원씩 넣어갖고 대비하고 있다가 내가 거기를 쓰면 되는 건데 이게 대비하지 않고 갑자기 탁 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치과를 이제 실손으로 진짜 많이 찾아주고 있거든요. 근데 쓴 돈을 보면 거의 한 100만 원인데 실손에 이제 해당하는 건 한 10만 원 정도밖에 못 받거든요. 그러면 이 돈 진짜 한 90만 원 진짜 내 돈이 나간 건데 그런 분들한테는 좀 뭐 다음번에도 갈 수 있으니까 치과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생애 주기에 있어서 거의 쭉 가는 거라고 봤을 때 보험 가입이 안 되는 분들이라면 의료비 통장이라도 좀 소개를 시켜줘서 꾸준하게 이제 대비하게 만드는 거 그런 것들도 좀 연계해서 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네 맞습니다. 네네. 치아보험 같은 거는 그 권유는 많이 받는데 저는 저의 인생 좌우명이 남이 먼저 권유하는 건 뭐라도 안 한다예요. 살다 보니까 남이 뭐 권유하러 온 거 중에 나한테 도움된 게 1%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 혹시 그 1%가 좋은 걸지도 몰라라는 희망을 아예 버리고 저는 내가 필요한 건 내가 직접 가서 하는 거고 남이 권하는 건 절대 안 한다. 그러고 있다 보니까 가입 안 하고 있는데 치아보험 같은 거는 보시기에도 이건 가입할 만하네 뭐 그런 거예요. 보면 이제 보험 중에 야 이거는 팔기는 팔았는데 진짜 혜택 보기 어려워 하는 보험도 있고 야 이거는 보험회사가 망하려고 작정을 했나 뭐 이렇게 후회 하는 보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거 좀 해보면서 느꼈던 거는 그 상황에 맞는 거를 선택을 잘하면 엄청 좋을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그 치아 같은 거 치아 보험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권유해보고 싶은 게 아니고 이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 내가 얼마 정도를 대비하면 좋을까만 알려드리고 싶은 거지. 가입하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비 통장을 만들어도 된다. 그래서 보통의 이제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 네네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보험을 통해서 대비 안 하셔도 되는데 적금 가입. 네네 의료비 적금 가입. 요즘에는 그런 통장도 이제 금융회사에서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위주로 좀 많이 이끌어낼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 가입 뭐 하셨어요? 그냥 그만 물어보자. 천이산데 이사님 어렵게 하지 말고 이사님 든 것만 저도 딱 들으려고. 본인이 거 아니야. 딱 보면 야 이거는 실손보험, 보험사가 보험이네. 맞아요. 네네 뭐, 들었습니다. 일단 실손보험, 치아보험 들었고 치아보험, 치아보험을 어디 거 들었어요? 네. 다 똑같지 않잖아요. 네네네네. 이거 상호명 그냥 말해도 돼요. 괜찮아요. 저희가 삐 처리해드릴게요. 이거 좋은 건데 왜 삐 처리를? 일단 우리 들어야 되니까. 아니 저는 메리츠 거 들었고. 메리츠. 근데 라이나나 이쪽이 좀 강하긴 합니다. 라이나 생명 쪽이 치아가 진짜 많죠. 네, 담보들도 좋고. 네. 그거는 종류가 다양한 거죠? 그러니까 담보에 따라서. 네네네. 담보에 따라서 엄청 많이. 한 달에 얼마쯤 내요, 치아보험? 저는 2만 얼마 정도. 2만 얼마 정도. 본인도 통장 안 만들고 보험으로 해결하네요. 그쵸. 네. 받을 자신이 있다는 거. 받을 자신. 아니 이미 혜택을 저 받았습니다. 최근에. 임플란트? 네, 최근에 두 개 정도 해서 한 350만 원 정도까지. 보험 가입했다고 이제 막 지른다 이거죠? 그래. 약간 가격대가 있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임플란트 하긴 해야 되는데. 가입해두자. 또 무슨 보험 하셨어요? 저 뭐 운전자나 뭐 차량은 기본적인. 운전자는 보험 사고 나면 무조건 그 위로금 주는 거 아니까. 가해자든 피해자든. 그거 말고는 이제 그냥 암보험 중에서 이제 저희가
많이 걸리는 암들이 있긴 하거든요. 폐암이나 이런 것들, 위암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진단비 위주로 해서 위암, 폐암 진단비 나오는 거. 네, 진단비가 좀 중요하긴 한 게 이제 진단비가 중요하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생활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진단 받았을 때 바로 나누는 거. 네네네. 암은 치료비 자체는 많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암 치료 받는다고 직장 그만두거나 사업을 못 하거나 하면 생활비 내야 되니까. 사실 저희 고객님들께서 30대 분들이 많으시다 말씀드렸는데 부모님께서 가입을 해 주셔가지고 이거 물려 이제부터 돈 너가 내어라라고 하면서 넘겨 주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이건 약간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좀 해지하고 다시 가입할래라고 하면은 가족 간에 불화가 돼버려요. 엄마가 가입해 준 거 왜 네가 해지하니? 네, 맞아요. 제일 큰 게 이제 네가 뭘 안다고 이렇게 갑자기 네가 약간 저의 사례이기도 한데. 그래서 네, 저도 당장 지금 해지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엄마가 가입을 해줘가지고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가지고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가려면 엄마가 해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기보다는 엄마 모르게 해지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지인분이 이제 왜? 왜냐면 보통은 어머니께서 가입을 해줬다는 거는 엄마 주변에 이모, 고모, 숙모, 친구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 아마 제가 심사를 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인데요. 가입시킬 때는 진짜 쉽게 시켜주더니 왜 주려고 하면 이것저것 다 내라고 하고 이렇게 까다롭게 구냐. 이럴 거면 나 보험 안 가입했지. 이럴 줄 누가 알았겠냐라고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제일 마음 아프셨겠다. 네. 사실 그게 보험사가 제일 잘못하는 것 같아요. 가입할 때 내가 병원 갔던 기록 동의해 줄 테니까 띄워보라고요. 보험사가. 그리고 나서 판단하고 나중에 고지 의무 했네 안 했네 이 얘기하지 말라니까. 내가 동의해 줄 테니까. 근데 그게 보험회사도 안 하고 우리나라 공보험회사도 오픈 안 해준다면서요. 보험회사들이 그거 동의받으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도 굉장히 잘못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 병원 갔다 온 기록 지금 여기저기 다 뿌려서 지금 서비스 하고 있는데 정작 보험 가입할 때 내가 병원 갔다 온 기록 보험회사에서 볼 수 있게 체크해주면 왜 안 주냐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 보험금 받을 때가 되면 뭐 고지 의무를 했네 안 했네 별별 사고 다 일어나는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열어줘야 됩니다. 그죠? 맞습니다. 거기 원장으로 가야 되나? 아무래도 거기서 걱정하는 거는 혹시나 그게 좀 불합리한 데 쓰일까 봐. 예를 들면 어디? 불합리한 거 뭐? 보험회사가 내 정보를 알아서 예를 들면 어디 하겠어요? 여쭤본 적 있어요. 그랬더니 왜 국민의 건강보험 정보를 보험회사 영업하는 데 쓰게 하느냐는 게 그쪽 논리예요. 보험회사 영업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나중에 보험금 잘 받기 위해서 나중에 시비 안 걸리려고 나는 뭐에 시비 걸릴지 모르니까 약자니까 내 거 줄 테니까 보험금 나중에 제대로 주라는 거니까 이건 국민들 보험금 잘 받게 하는 거지. 그게 왜 보험회사 영업이에요. 그러니까 바보들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언더라이팅 관점에서는 이제 그런 정보가 더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훨씬 좋은 건데. 그러면 사실은 가입하기 어려운 분들도 생길 수 있는데 어차피 나중에 보험금 받을 때 안 줄 거잖아요. 가입해봐야. 그러니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뭐 평소에 열심히 일하시고 수고 많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좀 풀어주라 인간적으로. 그 말은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보험금을 잘 줘야 보험회사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지고. 악순환이에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만들어낸 악순환이에요. 그래야 이게 되게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맞아요. 좀 편하게 경험하셨던 분들은 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좀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좀 더 파생을 한다라고 하면 보험 산업에 대한 신뢰로 이제는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내가 무슨 병에 걸려서 무슨 치료를 받아서 무슨 보험이 안 되는지를 비전문가인 소비자 환자는 모르잖아요. 그럼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의사가 무슨 처방제를 하고 있는지 환자는 모르니까 당신들이 전문성 있는 당신들이 대신해 주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전문성 있는 사람이 중간에 보험 가입할 때도 좀 도와줘야지. 나중에 그린 리본이 사업 잘 되셔가지고 보험회사 하나 차리세요. 그냥 좀 괜찮은 걸로 그냥. 그거 어떻습니까? 다 퍼주라고? 보험회사 퍼주고 여기서 돈 벌고 이러면 될 거 아니야. 바쁜 현대인들에게. 알겠습니다. 야 재밌네. 칭찬만 하면 안 되는데 좀 아직 스타트업이고 작은 회사니까 일단 오늘 흠 잡는 거는 좀 나중에 하고요. 직원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지금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이제 이거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망이 좀 있으시고. 네, 대행 파트너 분들이신데 그분이 약 400여 명 정도 되십니다. 이제 흑자 좀 나시나요? 아니면 아직도 흑자는 안 나나요? 아마 올 살짝 어떻게 얘기하지? 올 연말까지 하면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브레이크 같습니다. 이븐이 달랑말랑 할 것 같다. 네네. 수수료 떼먹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지. 정말. 여러분 진짜 인간적으로 그건 좀 그렇다. 그건 좀 그렇네. 수수료 정말. 수수료 잘 내자. 잘 내자. 알겠습니다. 자, 언더스탠딩 시청자들이요 어디 가서 아는 척 진짜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분명히 이건 정말 밀물처럼 썰물처럼 잘 될 것 같은데? 커질 거다. 재밌어요. 연말에 브레이크 이븐 돼서 흑자 나면 내년 1월에 언더스탠딩 여기 광고하기. 알았죠? 텅텅 비어 있어. 내가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볼 겁니다. 내가 5억까지는 봐줄게. 5억 흑자까지는 봐주고 그보다 더 났으면 무조건 광고하기입니다. 네, 물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약속했어요. 네, 약속했습니다. 그린 리본. 자, 저희 도와준다고 생각하시고 그린 리본에 가입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린 리본 김규리 대표님, 천명호 이사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